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적설이 많이 나고 있어서 그 이적설을 또 한 번 정리해 볼 거고요. 이적설을 정리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전에 어떤 이적설이 났고 지금 이적설과 그 이적설 그리고 첼시가 나는 모든 링크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앞으로 여름 이적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걸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측이라는 게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지만 그간의 첼시 이적설이 어떻게 흘러왔고 첼시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경쟁을 이끈다, 선두를 이끈다, 말 그대로 선두라는 단어인데요. 이 얘기는 맨유만큼, 작년에 맨유만큼 첼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첼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누구누구 이적설, 첼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팀들이 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은 팀들이 손해보고 있어요. 맨유,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른바 거부라고 불리는 팀들도 팀 구조 정리를 하고 이럴 정도로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징계를 받았던 첼시,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쓴 게 코바치치 외에는 돈 쓴 게 크게 없는 첼시가 당연히 자금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을 거고 여러 기사들에서 첼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첼시라는 구단이 금액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 EPL의 지각 변동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맨시티가 항소를 만약에 실패하고 맨시티가 그대로 징계를 받으면 EPL에 내놓으라는 거부, 맨시티가 사라지게 되죠. 뉴캐슬은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팀 자체가 이제 새롭게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첼시, 맨유 이런 팀과 경쟁하는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뉴캐슬이라는 팀을 무시하기보다는 이제 막 꾸려가는 팀이기 때문에 잘못 돈을 투자하면 옛날에 QPR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S급, A급 이런 선수들보다는 팀을 단단하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팀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을 확률이 높거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EPL의 금액을 움직이는 팀이 리버풀, 맨유, 그리고 첼시 이렇게 세 팀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첼시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수비진부터 보자. 그러면 쿰블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베로나에 있는 선수인데 나머지 선수들도 같이 달아볼 거거든요. 아케, 쿨리발리, 움티티, 우파메카노, 마갈라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제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쿰블라라는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로나 소속이고요. 베로나의 반다이크, 말딘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로나의 수비의 핵입니다. 장점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집중력과 판단. 그러니까 공격이 볼을 잡았을 때 그리고 볼을 잡으려고 할 때 예측하는 거나 그래서 볼을 잡았을 때 빨리 끊고 공이 오는 방향에서 딱 길목에서 지키고 있어서 그 공을 끊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특출난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능력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몸싸움, 공중볼 경합도 크게 밀리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특히 헤더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 팀에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몸싸움 그리고 공중볼, 그러니까 주마랑 루디거가 잘 되는 거에 수비 능력까지 조금 더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경기를 읽는, 특히 수비적인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서 커맨더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커맨더형으로 클 수 있는 선수, 커맨더형이라 부르셔도 되고 커맨더형으로 클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바로 보시면 빌드업 능력과 패스, 즉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야 될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올 시즌 첼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걸 떠나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약점은 후방 빌드업입니다. 수비의 후방 빌드업이 너무 안 된다. 사실 루디거와 주마를 세우는 게 제가 봐도 베스트긴 한데 이 둘을 세우면 후방 빌드업을 조르지뉴에게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조금 후방 빌드업이 잘 되는 선수가 왔으면 좋겠는데 쿰발라 하나 영입된다고 해서 빌드업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옵션들과 어울린다기보다는 새로운 판을 짜는데 일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수비 전체적인 링크를 보시면 장단점을 제가 간략하게 적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간략하게 적었는데 물론 선수들이 다 개개인마다 틀리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첼시가 원하고자 하는 링크도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선수들은 있지만 일관된 링크가 없습니다. 일관된 링크가. 이것 자체가 지금
루디거, 주마, 텐센, 토모리까지 쳤을 때 램파드 감독이 3백도 구사해봤고 루디거, 주마, 루디거, 텐센, 주마 뭐 이렇게 토모리까지 이렇게 세워봤는데도 1옵션을 못 찾은 게 티가 납니다. 첼시는 한 시즌 내내 1옵션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예 판을 갈아엎으려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주마 텐센은 말할 게 없고요. 주마 텐센은 국내외 팬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마 텐센이 밀려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루디거 역시 인터뷰를 보면 분데스리가 복귀, 리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합니다. 물론 첼시에서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요지는 분데스리가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루디거까지 이런 얘기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센터백 조합에서 새로운 선수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센터백 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램파드가 그런 조합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다 내보내고 한 4명을 확 들어온다, 이건 불가능하더라도 루디거가 명실상부한 1옵션이라고 치면 여기에 새로운 선수를 끼얹던가, 아니면 루디거, 주마, 텐센을 후보진으로 빼고 뭐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한다든가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든 선수들이 후방 빌드업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커맨더형, 뭐 램파드 감독이 좀 원하는 수비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선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판을 짤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암파두도 들어오는 상황이니까요. 자, 여기는 맥락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루랑 카바에로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루랑 카바에로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 두 선수가 그대로 남지 않고 떠났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탐이, 케파가 존재를 하더라도 그들과 경쟁하는 옵션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1옵션과 경쟁할 수 있는 2옵션이 온다는 얘기인데, 이 둘이 2옵션을 다시 차지하면서 사실상 그런 가능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거론됐던 뭐 오나나, 그리고 돈마눔바, 재계약을 했던 노이어, 이런 선수들도 불발이 됐다고 보셔도 되고, 공격진에서도 1옵션 혹은 투톱을 세울 수 있는 덴벨레, 메르텐스, 베르너, 이런 카바니, 이런 선수들도 무산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르텐스는 재계약 얘기로 기울어 가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테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세리에에 조금 남는 것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었고요. 노이어는 아시다시피 재계약을 했고, 오나나 이야기도 좀 쑥 들어갔고, 돈나룸마 이야기도 쑥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게 카바에로 재계약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케파의 판매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케파가 1옵션을 비워주지 않는 한 그 정도 1옵션급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무사 덴벨레 역시 6,200만 파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면 1옵션, 정말 아무리 못해도 1옵션에 경쟁하는 정도 급이 돼야 되는데, 지루가 남아있는 이상 2옵션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거거든요. 타미뿐만 아니라 지루 역시. 그런데 거기에 6천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들인다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링크가 난 선수가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2옵션을 맡고 있는 무라나 네투가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에서 실레센하고 이렇게 교체가 된 선수거든요. 트레이드 비슷하게 된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인데 올 시즌에도 4경기 나왔고요. 리그에선 1경기 나올 정도로 2옵션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그런 선수입니다. 사실 카바에로가 케파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좀 나왔던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골키퍼 특성상 2옵션은 크게 중용받지는 않습니다. 뭐 네투가 너무 못해서 그렇게 경기 출전 시간을 못 받은 게 아니라요, 이 골키퍼 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카바에로가 남는 상황에서, 1년 정도 남는 상황에서 네투까지 들어와 갖고 3명이서 경쟁 체제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골키퍼 자리에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금액을 들여, 그리고 2천만 파운드가 거론되고 2천만 유로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까지 할 정도로 첼시가 무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네투가 1옵션으로 올라온다, 케파가 팔리고 네투가 들어온다는 것도 조금 케파보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오나나라든지 돈나눔바 이쪽이 맞는 것 같아서, 네투의 이적설도 역시 카바에로 전에 났던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카바에로 재계약을 통해서 네투도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격진과 골키퍼진은 이 둘의 재계약으로 올 시즌 그대로 가지 않을까, 뭐 바추아이 정도만 팔리고 거의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뭐 타미 그리고 케파의 자리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 혹은 임대를 가지 않는 한 대형 영입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산초입니다. 산초 같은 경우에도 한 4번 다뤘죠. 5번 다뤘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룬 것까지 하면 정말 수없이 다루고 있는데, 산초야말로 첼시 팬들, 그리고 국내외 팬들, 그리고 첼시의 1옵션인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영입하고자 하는 1옵션인 건 자명한 사실인데, 산초는 많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구단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돌문 역시 판매를 할 때 딴 때보다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 선수들이 그 금액보다는 적게 올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들에서. 근데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22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아서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맨유, 첼시 등 확실한 구매처가 존재하는데 굳이 지금 손해보면서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산초가 엄청난 의사를 가지고 난 첼시로 가야겠다, 맨유로 가야겠다 이러지 않는 한 돌문으로 잔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올 시즌 산초가 팔린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뭐 맨유가 됐든 첼시가 됐든. 근데 요 사태를 좀 겪으면서 돌문의 기조나 그리고 산초의 이 동태를 확인해 봤을 때는 잔류의 가능성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뭐 겨울에 팔아도 되고 여름에 팔아도 되고, 뭐 1년이 남든 뭐 몇 개월이 남든 확실한 구매처가 있으면 경쟁을 붙게 되고, 실제 아자르 같은 경우에도 레알이 확실히 원하기 때문에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이 넘게 금액을 지불해서 데리고 갔거든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산초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크게 급한 그런 판매 매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첼시행이 많이 희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오히려 요번 이적 시장 때 영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면 왼쪽 풀백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센터백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윙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공격수도 보강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한 곳에 제대로 집중을 하고 큰 보강이 없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이적 시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죠. 지혜의 영입은 정말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영입을 했으니까 가격도 적당했고 이 정도 급을 데리고 오기 점점 어려워질 텐데 첼시가 빠른 선택으로 잘 데리고 왔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이제 이런 급을 데리고 올라 그러면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데리고 올라 그래도 자금이 많이 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의 반증이거든요. 일단 판매도 어려울 것이고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매물이 나오면 정말 여러 곳에서 달려들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 시즌 영입은 생각보다 첼시가 뭐 대형 영입, 산초가 됐든 뭐 무사 덴벨레가 됐든 쿠티뉴가 됐든 이런 영입은 크게 있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적 시장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선수는 안 올 것 같은데 오든가, 이 선수는 와야 되는데 안 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제 생각은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